세계 유일의 3대 세습 독재국가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리고 김일성. 해방 후 어지러운 형국 속에서 김일성은 어떻게 권력의 중심에 섰을까요? 그저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의 치밀한 계획이었을까요? 당시 중국 공산당이 조직한 동북 항일연군에 소속되어 있던 김일성은 동지들과 함께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 보천보를 습격, 물자를 노획하고 조국 강복회 10대 강령 등의 포고문을 살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경찰의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는 일본의 만주국 건설과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일제 탄압이 극심했던 시기였기에 보천보 전투는 국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김일성이라는 이름 석자를 조선인들의 내리에 깊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의 대대적인 토벌 작전이 시작되자 김일성은 소련으로 퇴각합니다. 여기서 김일성의 소련행은 신의 한 수가 되죠. 소련은 1940년대 들어 만주에서 들어오는 중국인과 조선인 유격대원을 환영했습니다. 곧 시작될 일본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써먹을 생각이었고, 1941년 소련은 동북 항일연군을 주축으로 한 88 특별여단을 창설합니다. 이 당시 함께한 이들이 김일성을 비롯한 최용건, 김책 등 후에 북한 정권의 핵심이 된 이들입니다. 그렇게 김일성은 소련에서 훈련을 하며 소련군 대위의 직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 영국, 소련의 수장이 모인 얄타회담에서 소련은 일본전 참전을 약속하고 1945년 8월 7일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자 스탈린은 일본에 대한 공격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소련군은 김일성 부대를 전투에 참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의 주역은 소련군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당시 소련의 레베데프 소장과 김일성의 대화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장군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빨치산 부대도 일본과의 해방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해주십시오. 우리는 여러 번 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도록 하바롭스크 사령부에 건의했으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조선을 해방시킨 건 소련의 제25군과 태평양 함대뿐이야. 제88 정찰여단에 단 한 명도 대일본전에 참전하지 않았고 총 한 번 쏘지 않았어. 역사를 바꾸려 했던 김일성. 그는 일제를 몰아낸 주역으로서 그 중심에 자신이 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1945년 9월 해방된 조선에는 38선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소련의 군정, 남쪽에는 미군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소련군함을 타고 원산항에 내린 88 보병여단 김일성 소련군의 대위. 그는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 비밀리에 스탈린과 만남을 합니다. 당시 한반도의 이북 지역을 점령한 소련은 한반도의 소련의 위성국가, 즉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을 원했고 그에 맞는 지도자를 물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88 보병여단의 주보 중에 자신의 부하였던 김일성을 추천합니다.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스탈린주의를 설파하고 여러 질문을 통해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를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좋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북조선을 잘 이끌어가라. 소련군이 이 사람에게 적극 협력하라. 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소련군은 김일성 지도자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북쪽 지역의 실세를 잡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해방 후 한반도에 들어온 김일성에게는 큰 벽이 있었죠. 바로 당시 북한 주민의 절대적인 추앙을 받던 조만식 선생입니다. 소련과 김일성은 조만식 선생을 회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외에도 해방 후 북한에는 많은 정치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김일성, 김책 등을 필두로 한 만주파, 조선오영군 김두봉을 필두로 하여 중국 공산당과 연대 관계를 유지했던 연안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던 고려인들이 소련군의 보조요원으로서 입국한 허가이 중심의 소련파, 남조선 노동당 박헌영 중심의 국내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만식 선생 중심의 국내 민족주의 세력. 당시 엄격한 미군정으로 남쪽을 장악했던 미군과는 달리 북쪽의 소련은 간접 통치를 하였는데요. 이들은 해방 초기 소련군과 협력 체제를 유지하였고 각기 중국과 소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연안파 및 국내 세력보다 정치적 기반이 떨어졌던 김일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이 선택한 김일성은 소련의 힘을 이용해 정치 기반을 세우게 됩니다.
해방 후 국내로 들어왔던 조선오용군과 항일투쟁 세력들은 소련에 의해 무장해제를 당하는데요. 하지만 소련군 대위 출신이었던 김일성파는 유일하게 무장해제를 당하지 않았으며 북한 내의 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힘을 키웠습니다. 김일성에게 있어 소련의 존재는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김일성은 소련군을 등에 업고 그의 야욕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소용돌이치는 한반도의 정세,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역사라디오였습니다.